안녕하세요. 엘리 김미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물리거나 쏘였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나 고양이에 물린 경우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의해 물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람을 포함해서 온혈동물에게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 타액 속의 잡균들이 피부 조직 깊숙이 침투해 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증상과 징후로는 출혈이나 통증 유발, 부종 또는 발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발적이란 급성 염증 시에 나타나는 징후의 하나로 국소의 소동맥, 모세혈관 이런 충혈에 의해서 피부 및 점막이 빨간빛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처치 방법으로는 독소가 몸에 빨리 퍼지지 않도록 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긴장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독소가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환자를 안전시키고 활동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지요. 내부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 후에 호흡순환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혈이 심하다면 지혈 후에 비눗물로 상처 부위를 씻기고 70% 알코올로 소독을 해줍니다.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고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낮게 하고 상처 부위 위쪽에 넓은 천으로 가볍게 묶어서 심장 쪽으로 혈액이 덜 가도록 합니다.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부목으로 고정한 후에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물린 상처가 크지 않으면 지혈하지 않고 피를 흐르도록 해서 상처에 남아있는 세균이 상처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여 감염을 줄이도록 합니다. 영아나 소아는 피부가 부드럽고 조직이 얇아서 심하게 물리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현장에서 동물과 격리시키고 기도 유지한 후에 호흡과 순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견병은 광병병 바이러스, 즉 레비에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서 생기는 질병으로 급성 뇌척수염의 형태처럼 나타나는 치명적인 뇌신경계통 감염질환으로서요. 진행성 질환입니다. 여우나 너구리, 박쥐, 코요테, 흰 족제비의 체내에 바이러스가 주로 존재하는데요. 원수에게 물려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에게 가축이나 개, 사람이 물려 감염되거나 2차적으로 감염된 개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지요. 그러나 드물게 바이러스 물질에 노출되거나 광견병에 걸린 장기를 이식했을 때 이럴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잠깐 쥐, 다람쥐, 토끼 같은 설치류는요. 광견병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광견병은 음식이나 물을 삼키는 연하 근육의 통증성 경련으로 물을 삼키기 힘들어 물을 보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공수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광견병은 잠복기를 거쳐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동물은 보통 15일에서 6개월, 사람은 20일에서 90일로 감염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구기는 발현되고 2, 3일 정도에 나타나는데요. 동물 같은 경우 동공 확장, 회피, 간헐적 거동 이상, 사람에서는 두통이라든지 식욕결핍, 구토, 미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흥분기는 3일에서 7일 정도 그때 나타나는데요.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이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침을 질질 흘린다거나 간헐적 근육 경련이라든지 연하운동이 곤란해져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는 통증이라든지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침울기가 되면 운동실조라든지 점진적 마비라든지 전신경련이라든지 이런 증세로 인해서 수일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면
이상 감각으로 감각마비가 있으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또 고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과 쉽게 사람이 흥분하고요. 근육경직과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의식장애를 초래하여 혼수 상태가 되며 호흡 중추가 마비돼 결국 사망하는데요.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아주 매우 무서운 병입니다. 이번에는 뱀에 물린 경우인데요. 산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뱀에 물리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는 약 2,500여 종의 뱀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에 서식하는 뱀도 약 14종으로 그중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불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사는 신경독과 출혈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살모사는 치명적인 출혈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린 주변에서 피가 멈추지 않거나 물린 곳과 상관없는 곳에서의 출혈을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모사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뇌출혈 등 피하 출혈을 막기 위해서 상당 기간 병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증상과 징후로는 1cm 간격으로 송곳니 자국이 부어오르고요. 몇 분 내에 부종과 함께 통증이 나타나며 얼룩이라든지 또는 피가 고입니다. 상처에서 지속적인 삼출액이 나오고요. 땀이 많이 흐릅니다. 구토라든지 설사가 나타나며 중증인 경우는 쇼크가 일어납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의 처치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씻겨주고요.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줍니다. 부어오르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반지라든지 시계, 팔찌 등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린 부위 위쪽을, 즉 심장 쪽에서 가까운 신체 부위를 폭 5cm 이상의 넓은 천으로 압박하거나 약하게 묶어줍니다. 너무 꽉 조이면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상처 부위를 절개하거나 입으로 빨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벌에 쏘였을 경우인데요. 이 그림은 한국의 말벌입니다. 보통 꿀벌과 땅벌은 온순해서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사람을 쏘게 되는데 사람의 활동을 자극받아서 공격하는 벌은 바로 말벌입니다. 공격하는 벌의 종류로 말벌과 호박벌이고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벌은 노랑말벌이 가장 많이 일으킵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 속에 남아있는 독액이 인체 내에 흡수되어 국소 반응 및 독성 반응, 알레르기 쇼크인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이 나타납니다. 국소 반응으로는 가장 흔한 반응으로서 쏘인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발적, 부종 등이 나타납니다. 독성 반응으로는 여러 차례 쏘일 시에 침독에 의해서 전신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심이라든지 구토, 설사, 어지러움, 심할 경우 실신 등이 나타납니다. 벌에 쏘였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환자를 안정시키고 기도라든지 호흡, 순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용카드가 있다면 벌침을 제거하는 데 유용한데요. 벌침이 박힌 반대 방향에서 미끄러지듯이 쓸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제거가 됩니다. 비눗물로 상처 부위를 씻기고요. 국소 반응 시에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해서 부종을 감소시켜주고요.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물린 부위를 녹게 한 후에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핀셋, 손톱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요. 눌림에 의해서 오히려 독액이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입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쏘인 부위를 빨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해질 수 있지요.
된장, 고추장을 바른다거나 하는 민간요법은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음주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독성분이 빠르게 온몸에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물파스는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안에 쏘였을 경우에는요, 얼음 한 조각을 넣어서 붓기를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해파리에 쏘인 경우입니다. 해양생물의 치매 부작용은 호흡이나 심장 문제의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마비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또한 해파리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서로 다르므로 응급처치에서 중화시키려 해서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상과 징후로는 처음에 통증과 부어오름이 나타나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구토, 두통,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기본 처치는 환자를 물에서 끌어내어 침을 제거함으로써 독성이 있는 물질이 더 이상 주입되지 않게 막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물 밖으로 천천히 나와서 회복 자세를 취하고요. 쏘인 부위는 바닷물로 씻겨냅니다. 이때 수돗물이라든지 알코올을 사용을 금하는데요. 그 이유는 해파리 종류에 따라서 오히려 더 수돗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했을 때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갑을 착용해서 신체를 보호한 후에 핀셋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촉수를 제거해 줍니다. 만일 상태가 심각할 때에는 119 신고를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